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1월 2일 첫 새해 이제 첫 거래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오늘 일단 미국이랑 일본 등등 좀 해외 몇 개 장이 휴장입니다.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개장 시간 10시부터 그다음에 3시 반까지 1시간 5분만 좀 딜레이 돼요. 그래서 뭐 나머지 일정은 똑같고, 평상시에 원래 이제 9시에 열었죠. 근데 이제 그게 10시에 열리고 3시 반 장 마감. 그래서 마감은 똑같습니다. 요거 꼭 기억하시고, 뭐 9시에 핸드폰 MTS 보시면서 이거 왜 안 움직이지? 이러시면 안 됩니다. 1시간 뒤에요. 그래서 10시부터 시작한다는 거. 자, 그 다음에 요번 주부터 이제 좀 새로운 테마라던가 뭔가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섹터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, 그런 거를 좀 기다리고 요번 연도는 좀 기다림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참을 때 많이 참고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, 조금 더 쉽지 않은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도 시황에 대해서 올해도 계속 뭐, 요런 식으로 했다가 막 저점을 연속적으로 깨고 내려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한두 번 정도는 좀 깨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거든요. 시황 자체에서. 경기 침체라는 거에서 이어지는 이제 기업들의 수익 감소, 그리고 그게 이제 표출되고 혹은 시황에 대해서, 경제에 대해서 뭔가 좀 한 번 정도는 흔들 만한 이슈들, 뭐 우리나라에서 그냥 바로 찾자면은 그 PF발 건설사들, 뭐 도미노 부도나 뭐 파산, 중소기업들 위주겠죠. 아무래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열사도 있고, 유동성, 현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둔 기업들이 많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둬요. 대신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한 큐에 좀 이것저것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건설 좀 잘 봐야 되지 않나, 건설 업계.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결국에는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뭐 대비하는 기업들도 있긴 하겠지만, 거기서 이제 뭐 국가별로 뭔가 좀 경제 상위권에 있는 국가에서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당장 일단 떠오르는 거는 어차피 러시아 전쟁 그 확전되는지, 그거 플러스 우리나라 이제 그런 부동산 업계에서 이어지는 이제 금융사 타격, 요 정도가 지금까지는 생각이 나는데, 그거 외에도 좀 대외적인 변수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는 있어요. 그거 좀 기억하시면서 자, 시장을 좀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 좀 부정적으로, 보수적으로 올해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. 뭐 작년 같은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오긴 했죠.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 하락을 반영은 했다는 거예요.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으로 하락을 반영은 했지만, 그래도 여기서 한두 번 정도는 왔다 갔다 좀 밑에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. 코스닥은 솔직히 500선은 절대 안 갈 것 같기는 한데, 또 절대라는 말이 또 하면은 뭔가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, 일단은 저도 뭐 한 600 정도까지는 열어두고서, 뭐 이게 10포인트나 내려가면 와 이거 내려갈까? 라는 생각이 드는데, 또 증시에서 뭔가 문제 생기면 10포인트 이런 거 10% 정도는 또 우습게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올해도 계속 좀 작년이랑 큰 흐름에서 전략은 비슷할 것 같아요. RSI 과매도 구간에 좀 기다리면서 그런 곳에서 이제 뭐 좀 비중 베팅을 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왔다가, 좀 올해도 전략 자체는 좀 살아남는 거에다 포커싱을 하는 게 맞지 않나. 그리고 적극적인 매매는 이제 뭐 연말이라던가 내년 요 정도부터, 올해 좀 살아남고서 현금을 확보를 해 놓으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또 오긴 올 거거든요. 하락이라는 거는 결국 뒤에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은 좀 단기 상승장이든 무언가 끌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그리고 이번 주 주간 일정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게 없습니다. 새해 첫 주여서 그런지. 그래서 이제 뭐 CES 1월 5일부터 1월 8일 이렇게 열린다는 거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, 장중에 지금 미국 선물 당일 추이, 저번 주부터 이제 금융투자 매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. 그거를 얘네가 언제까지 팔아 넘기는지,
이제 물량 같은 거는 조금씩은 나오긴 했는데 아직 많기는 해요. 뭐 얘네가 3조 산 거 그대로 다 뱉어낸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, 그래도 지금 한 1.3조 나왔고 아직 1.7조 요 정도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남아있죠.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요 중요한 거는 이제 금투 매도세 줄어드는지, 첫 번째 금투 매도세가 줄어드나, 두 번째로는 금투 매도 계속 나오더라도 외국인이나 뭐 투신, 연기금, 사모펀드 등에서 그 물량을 멀쩡히 받아주는지, 그리고 그걸 보기 편한 게 이제 당일 추이 요 창에서 보면은 금투는 매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. 근데 이제 그거를 누군가 받아주면서 얘네 왜 받아주지? 그리고 그러면은 받아주는 날 지수가 좋을 수도 있고, 받는 게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 지수가 안 좋더라도 왜 금투 매도세가 강하면은 지수가 좋기는 쉽진 않겠죠. 그래도 그거를 누군가 받아준다는 거는 금투 매도세가 잠잠해지거나 약해질 때 걔네들이 괜히 받진 않았을 테니까 그걸 또 탄력 삼아가지고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한 1월 20일 전후해가지고 둔촌주공 계약률 뭐 이런 거 뒤에 나올 건데, 이거는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에 뭐 금리 인상이야 뭐 정해진 상태이고, 뉴스 자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좀 새로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끽해봐야 뭐 여기다 제가 안 넣었던 게 이제 파뮤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그 좀 수출, 인도네시아에서 파뮤 수출 다시 좀 축소시킨다 이런 거 있기는 한데, 식량주 뭐 전쟁 계속되고 있고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또 식량을 부각시킬 수도 있겠죠. 파뮤 일단은 뭐 너무 땡기는 뉴스들은 없는 것 같아요. 주말 껴가지고. 그래서 결국에는 메인은 이제 코로나 쪽 계속 이어지지 않나.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계속 좀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, 확산세에 놀란 중국 사망자 급증에 결국 팍스로비드, 해열제에 이어서 산소 발생기도 좀 부족하다. 그다음에 올해 더 센 놈 온다. 최악의 코로나 바이러스. 뭐 중국인 싹쓸이 안 된다. 약사회, 감기약 1인당, 뭐 규제, 코로나19의 급증, 미국 머크의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에 대해서 좀 조건부 승인. 그리고 요 움직임은 뒤에 뭐 머크뿐이 아니라 이런저런 뭐 화이자나 모더나 등등 나머지 뭐 백신 치료제 이런 것까지 좀 승인으로 넘어가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요걸 뒤집어 말하면 결국 중국도 그만큼 확진자 급증이 지금 심하긴 하다는 거예요. 걔네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지만 어렵긴 할 겁니다. 그리고 이런 내용들, 중국 코로나 좀 빠르게 정점,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게 코로나가 그렇게 빨리 퍼지고 하면은 뭐 전 국민 다 한 번씩 돌고 하면은 이제 재감염이 나오긴 하는, 재감염 사례가 있긴 하겠지만, 그래도 결국에는 또 시장에서 중국 국가 자체에서도 그렇고, 코로나 그냥 뭐 어차피 다 걸렸는데, 시장에서는 또 결국에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점점 그 반응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까지 좀 생각하시되, 분명히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에서 코로나 급증,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기는 이런저런 부작용들, 이런 거에다 일단 포커싱을 하면서,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발 입국자들 전원 뭐 PCR 혹은 규제, 그리고 중국인 단기 비자 중단, 이런 키워드들 한 총리 중국발 추가 증편 잠정 중단시키고 인천공항으로 도착 일어나, 이런 내용들은 좀 보복 소비한테는 안 좋겠죠. 중국 애들 뭐 이제 입국 좀 차단시키고 뭐 규제하고 하는 거니까.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움직임뿐 아니라 전 세계의 움직임이고, 자, 그래서 이제 보복 소비에 대해서 얘네들이 좀 하락을 하더라도 얘네들은 좀 체크를 해볼 포인트들은 많습니다. 그리고 항공 쪽은 지금 이런 식으로 왔다가 수급, 연기금이 좀 뚜렷하게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고, 수급이 좀 계속 이어지다가 이런 애들이 쭉 밀린다 싶으면은 어차피 결국에는 풀리긴 풀릴 거거든요. 그 대신에 이제 그 기간의 텀이 좀 있겠죠. 단기적으로 일단 규제 이런 게 이제 좀 악재로 갖다 작용을 하겠지만, 그래도 그 밀리는 거는 또 그만큼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 해가지고 얘네들도 차트상 뭐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왔던 움직임들이라던가 옆으로 좀 박스권 그리던 모습들이 있는데, 이런 거 좀 깨고 밀리면은 그런 움직임, 그런 구간에서 좀 버텨주나, 보복 소비 쪽은
즉 보복 소비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악재다. 근데 이제 이런 악재로 크게 또 밀리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거 시장에서 혹은 세계에서 이제 좀 밋밋해질 거거든요. 반응에 대해서. 그래서 그때는 또 보복 소비가 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. 그거 외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겠죠. 코로나 관련주는 근데 이제 워낙 섹터가 좀 계속 반복되고 해가지고 저도 여기가 사실 딱 봤을 때 요쪽 그 카테고리에서도 이쪽을 좀 더 집중해서 볼만하다라고 할 만한 섹터가 거의 없어요. 이번에 움직임도 사실 계속 움직이긴 했죠. 코로나 11월부터 중국 뭐 한다고 하니까. 근데 보면은 대금들도 빈약하고 움직임들도 사실 좀 시원시원하지 않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상 뭔가 좀 볼만한 포인트가 있지도 않아요. 뭐 앞에 저항을 돌파를 시켰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싹 다 못 보여줬습니다. 즉 그냥 당일 기술적인 움직임들 키워드 붙이면서 그런 식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얘네를 저도 지금 계속 설명은 드리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는 게, 진짜 얘네가 오래 해먹었다는 거, 3년 동안 해먹었기 때문에 애들이 힘이 없어요. 힘이 메가리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섹터는 아무래도 좀 초보분들은 사실 코로나 쪽을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,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저런 키워드들 말고서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를 뽑자면은 사실 또 중국밖에 없기는 하거든요. 중국 코로나 확진 이게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봐야 되지 않나. 그래서 뭐 병상, 진단키트, 혹시 재택근무, 그다음에 이렇게랑 뭐 비대면 진료, 요 정도 키워드 정도가 좀 기억이 나고, 마스크 이렇게까지 플러스 이제 좀 치료제, 백신. 이게 KPX가 단기가율이었군요. 제가 이거를 못 봤어요. 체크를 못 했었네. 이게 주도주였는데 단기가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에 좀 밀리고 제일파마홀딩스가 치고 나가지 않았나 싶네요. 얘는 단기가율 아니었으면 움직임 참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얘네가 일단 화이자, 그 팍스로비드 구매, 이제 뭐 중국에서 좀 구매 좀 핫하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단기가율 밀리고 하면은 단기가율은 거 조금 아쉽기는 한데, 그래도 움직임 한번 이런 구간 지켜주면서 또 쓱 올라오는지, 워낙 주도주였고 막판에 좀 투매로 내려온 것 같거든요. 그거랑 이제 제일파마홀딩스는 시간에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, 이거 외에 이제 의약품 부족 그런 걸로 경남제약부터 해가지고 감기약 쪽 얘네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죠. 그다음에 산소호흡기는 메가이시에스 등등 지금 다 시간에 좀 반응을 한 것도 있고, 일단 뭐 치료제, 백신, 그다음에 그 몰루피라비르, 요거는 머크 관련해서 HK 이노엔, AB 프로바이오, 뭐 알테오젠 등등 요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수출 기술 이전 주사 그것도 있기는 해요. 1,800억 정도. 자, 그리고 이제 뭐 기호용 대마초 뉴욕 1호점 문 열었다. 그래서 가게 앞에 수백 명 대기줄, 이런 키워드는 뭐 부각시킬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마리아나 관련주, 우리바이오랑 이제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각각 얘는 이제 의약품 감기 쪽으로 움직였고, 그다음에 우리바이오는 화이자 요것도 엮여 있었죠.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부터 해서 저 키워드 붙여주나. 지금 시장이 이런 잡다한 이런 좀 짜잘한 뉴스까지 다 봐야 되나 싶은데 이런 뉴스까지 봐둬야 돼요. 그리고 시장이 이런 개별적인 좀 짜잘한 뉴스들이 쭉 깔려 있고 무게감 있게 등치 있게 가운데서 이제 기둥 잡아주는 뉴스보다는 이런 뉴스들, 그리고 좀 순환매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도는 그런 케이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드론, 북한에서 계속 좀 도발은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또 무인기 뭐 넘어오고 하면은 또 반짝할 수 있기 때문에, 드론 관련해서는 뭐 이제 코콤, 제이시언 시스템, 제이시언이 일단은 투상을 뽑았었죠. 그리고 5,000원 라운드피가 좀 지지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옆으로 지지 저항 형성을 시키긴 했는데, 이런 자리에서 또 옆으로 잘 기어주나. 그리고 코콤도 그렇고 STX 뭐 요 순으로 드론에 대해서도 방산도 그렇고 계속 좀 눈은 두긴 둬야 될 것 같아요. 얘네들이 보통 무인기 한번 좀 관측하고 하면은 여러 차례 더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 뭐 미사일도 한번 발사하기 시작하면 계속 도발하는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1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, 요거는 이제 또 다음 주에 있는데 그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
SCM 생명과학부터 유틸렉스, 뭐 NK맥스, ST큐브 등등 차트 자리가 좀 많이 내려온 애들도 있기는 해요. 전저점에 대해서.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혹시라도 좀 임상 결과 혹은 중간 성과 이런 게 좀 좋게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하면서 추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정치 테마도 대선 테마는 아닌데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3월 8일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죠. 그래서 거기서 안철수, 유승민, 나경원, 그다음에 한동훈은 이쪽에 엮이는 케이스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냥 혼자 강해요. 관련 주가 시장에서 그냥 혼자 강합니다. 그리고 이재명 지지층, 뭐 지도자 적합도 이렇게 해서 이재명, 한동훈 이런 키워드 있고 지지층 당대표 적합도는 뭐 나경원 30%, 안철수 20% 이런 퍼센테이지가 나오긴 하는데 자, 그래서 저런 키워드는 결국 무엇을 시장에서 붙여주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동훈 관련주는 뭐 최근에 이제 오리콤, 금비 이런 종목들은 워낙 강했죠. 오리콤도 계속 좀 돌파, 힘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또 신고가 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혹시라도 다음 대선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은 또 그 당시에 가가지고 또 주도 테마를 할 수도 있거든요. 뭐 여당의 대표 1인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지율 막 뉴스 나오면서 그런 건 좀 기억해 두시고 금비는 이제 10만원 혹은 뭐 정고점 이런 곳에서 움직임을 어떻게 보여주나 그리고 나머지 정치 테마에 대해서도 뭐 이재명 키워드 지지율로 갖다가 움직이면은 보통 이제 CS 카스, 뭐 동신건설, 그 다음에 형지는 얘는 좀 차트가 많이 안 좋네요. 뭐 에이텍 시리즈 요 정도가 있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김동연, 그 다음에 안철수, 이낙연 이런 관련주 정도를 좀 봐둘 것 같습니다. 시장에 대해서는. 그래서 정치 테마도 결국 당일 키워드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야당 측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때 예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강한 시장에서 기소, 구속 이런 키워드 나오면은 좀 좋게 강하게 그날은 반사이익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에 뭐 넘어갈 거 넘어가고 종전 휴전 회담 이번 달에 이제 중고차 센터 시범 테스트 과연 설 연휴 전에 좀 시작을 할지 이거 좀 궁금하긴 합니다. 보통 할 거면은 지금 이제 슬슬 좀 뉴스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뭐 경제 분위기라던가 이런 거 좀 엮어서 딜레이가 될지 일단은 요거는 좀 지켜볼 것 같고 종전 휴전 회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뭐 주말 중에 갑자기 뭐 평화회담, 평화협상 연말 해가지고 딱 그런 거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 이것도 잘 보기는 해야 돼요. 전쟁, 휴전, 회담 이것도 결국 그 뭐 관련주, 재건 관련주한테도 분명히 이득이지만 얘네가 전쟁이 이제 좀 진정이 되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러시아 원자재 원유랑 천연가스 또 세계적으로 또 다시 공급처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 공급처가 늘어나는 거는 원자재 가격을 잡는 거는 인플레에 좀 긍정적인 요소를 보여줄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일단 전쟁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또 반대로 엮이는 게 전쟁 그런 키워드로 갖다 이제 식량주 파묘 오늘 이제 파묘 뉴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엮이면서 뭐 움직이나 싶기는 한데 파묘는 일단 팜스토리, 뭐 JC케미칼 뭐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던 기억이 있죠. 그래서 그거 정도를 좀 보기는 볼 것 같은데 메인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얘네들도 근데 이제 차트를 좀 크게 봤을 때는 또 많이 내려온 애들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점 깨고서 이런 케이스들 이런 것들 좀 내려오다 보니까 또 여기서 뭐 또 불수 한번 뉴스 붙여주면서 움직일지 파묘 구조 뉴스 뭐 그 정도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재건에 대해서는 보던 움직임들 계속 똑같습니다. 데모 요거는 계속 눈에 둬야 되고 데모 유신 그다음에 인디F KH 건설은 종목기는 좋아요. 너무 좋은데 이제 좀 재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는 써야 되는 특히 KH건설 같은 경우 이제 동전주죠. 동전주는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재건 애들은 또 저점 깨고 내려오면은 이쪽은 그냥 계속 좀 올해 내내 본다라는 생각 하시긴 하셔야 돼요. 재건 쪽은. 그리고
뭐 회담 이런 거 이어진다. 그냥 머릿속에 박아두세요. 이게 올해 뭐 회담 휴전이 무조건 나온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상 엄청 길어졌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겠죠. 그다음에 이제 모든 전쟁은 외교로 끝난다. 올해 뭐 2월 달에 글로벌 평화 이런 키워드들로도 혹은 뭐 재건에 대해서 뭐 얼마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도 불쑥 움직일 수 있는 테마이고,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쟁에 대해서는 올해 휴전이 나오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나오면은 바로 재건주들 좀 시원하게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거 생각을 해 두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네옴시티는 이제 1월, 2월 요번 연도 뭐 2월까지 아니더라도 조금 한 연초부터 해서 상반기 중에는 실제로 발주 이어지지 않을까. 그리고 그런 발주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옴시티에 대해서는 이제 메인으로 좀 그래도 몇 주 정도는 또 1주, 2주, 2주 정도는 좀 메인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 애들도 계속 좀 눈에는 두시고 인디에프, 뭐 한미글로벌, 유신, 뭐 건설 쪽 본다면 이제 건설 쪽을 기본 베이스로 두시되 건설이 시원하게 움직이네.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좀 뒤에 후발 카테고리들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움직이나 그 정도를 좀 묶어볼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는 뭐 평상시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볼 것 같고, SM 시리즈는 혹시 이번 연도 뭐 초에 좀 사우디 콘서트 이런 거 나오는지, 그 다음에 인수 합병에 대해서 뭐 카카오가 붙으면 좀 더 좋을 거는 같은데 뭐 그 CJ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죠. 그래서 차트도 또 이런 구간까지 밀리기는 했어요. 이런 자리를 깨주면 좋고 또 뭐 지켜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 뭐 이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. SM 시리즈는 콘서트 이어지나. 자, 그다음에 이제 원전도 요번 연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것저것 나올 거는 계속 있습니다. 뭐 체코, 폴란드, 사우디, 카자흐스탄 이런 키워드들부터 해가지고 튀르키예도 슬쩍슬쩍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근데 튀르키예는 요번 연도 뭐 나오면 이제 MOU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원전도 올해 나올 거 계속 있다라는 거. 원전 키워드는 뭐 정권 특성이랑도 엮이는 그 건설 해외 수주에 대해서 정부가 엄청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거나 어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묶어가지고 이것저것 좀 잘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원전은 G2파워, 한신기계, 에너투크, BHI 이런 키워드들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좀 서브 개념, 그리고 오염수 방류도 이제 상반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. 그래가지고 오염수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. 상반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뭐 빠르면은 뭐 4월 이런 얘기 있었죠.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메타버스, OTT, 문화 컨텐츠 묶어가지고 지금 CES가 일단 이번 주에 있습니다. 그래서 CES 앞두고 메타버스 애들 좀 움직임 더 좋게 움직이나. 그래서 메타버스는 일단 뉴프렉스 선익 시스템 나무가 이쪽은 이제 실적 베이스 기반으로 엮이는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뭐 OLED 기판 등등 이렇게 납품하는 업체들이고, 실제로 수급주 좀 엮이는지, 수급이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지속성이 좀 있긴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나. 그다음에 이제 세력주에서는 MP, 넥스트, 덱스터, 자이언트, 스텝 등등. 그다음에 이제 스펙주들은 이것저것 메타버스에 끼기도 하는데 일단은 스펙에서 뭐 7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,000원이 공모가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밑에 있네요. 이런 거는 또 공모가 위로 또 순식간에 또 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얘네도 지금 차트는 엄청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스펙 애들도 끼는 워낙 좋죠. 그래서 이렇게 좀 묶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.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CES 눈앞에 있고 삼성, 구글, 애플, 특히 애플 같은 경우 언제 상품 출시라던가 공개 이런 거 나오는지 더 자세하게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메타버스도 올해 좀 주도 테마를 한 번 정도는 차지해 주지 않을까. 특히 작년에는 좀 계속 하락을 내려왔다 보니까 많이 내려왔거든요. 그런 거에서 좀 메인으로 한 번 정도는 움직여 주지 않을까. 초연결에 빠져들다 뭐 CES 2023 메타버스 생태계 개화 원년 이런 키워드들. 자,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요거 외에 사우디 자동차 뭐
공장 뭐 짓는다 요 정도가 있었는데 요번 주 오늘은 일단 키워드에 대해서는 코로나 메인으로 갔다가 대신에 얘네가 계속 설명드리는 거 리스크가 조금 큰 테마예요. 차트 자리도 그렇고 애들이 조금 깔끔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애들을 중심으로 보면서 거기서도 이제 뭐 치료제, 백신, 그다음에 의약품 현실적으로 좀 중국에서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거 좀 포커싱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우디 자동차 중고차가 아니죠. 사우디 자동차 시장 뭐 공장 반조립 공장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현대차 엮이는 관련 종목들은 구형테크, 아진산업, 현대공업, 뭐 현우산업은 좀 애플카 쪽이긴 한데 일단 현대공업, 구형테크, 아진산업 요거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좀 반응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,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, 마리아나 요렇게 순으로 좀 볼 것 같아요. 시장에 대해서는 요거를 좀 앞에다 두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게임, 드론 이런 것도 계속 좀 눈에는 둬야 되죠. 자, 그래서 시장이 좀 잡다해요. 엄청 잡다하고 좀 뭔가 시원시원한 움직임이 뭐 연말부터 해서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좀 개별주 상세 뭐 좀 힘있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짜잘짜잘하게 좀 눈치 보는 그런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. 대신에 이제 여기서 1월 달에 지수 좀 돌려주면은 지수를 좀 돌려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시장 종목들 테마군들이 어떤 게 반응하나 그런 것들을 좀 단기적인 반등 움직임에 대해서 좀 볼 것 같고 올해 전략은 기다릴 때 기다리고 좀 참을 때 참고 그다음에 좀 이제 낙폭 과대 이런 구간들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. 자, 그래서 새해 첫 거래일 시작이 됐는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새해 첫 거래일부터 좀 수익 잘 나셔서 올해 한 해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